지휘자의 손끝이 묵직한 공기를 가르고 춤을 추기 시작하면 웅장한 오케스트라의 선율이 공연장을 가득 메웁니다. 그리고 여기 오케스트라에서 제2의 지휘자로 불리는 팀파니. 묵묵히 무대 뒤편에서 전체 리듬을 잡아주고 버팀목이 돼주는 이 악기. 팀파니스트 전용수 씨를 통해 우리가 몰랐던 타악기의 매력 속으로 함께 들어가 봅니다. 아직 8시도 안 된 이른 시간, 간밤에 잘 있었냐고 아침 인사라도 하듯 팀파니를 두드리며 오늘 하루를 시작하는 전영수 씨인데요. 2015년까지 부산 시립교향악단에서 팀파니 연주를 도맡았던 전영수 씨는 정년 퇴임 이후엔 매일같이 이곳 연습실로 출근하고 있습니다. 이 악기 오케스트라에서는 굉장히 좀 힘든 악기입니다. 보기에는 쉽게 보이는데 가만히 있다가 한번 우당탕 하고 또 좀 있다가, 그런데 굉장히 좀 연구를 많이 해야 되는 악기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됩니다. 내 칼을 받아라 이러면 팀파니가 뭐 이런 식으로 하면 관객이 깜짝 놀라죠. 그 다음에 가령에 예를 들어서 천국과 지옥이다 이러면 이런 천둥 소리 같은 거 이런 거 나가면 이렇게 큰 소리도 내고, 안 그러면 어느 누가 이래 살 몰래 들어오는 장면이나 어떤 극적인 어떤 드라마틱한 부분이 요소가 있을 때는 이러면 사람을 이렇게 긴장을 시키죠. 그래서 역할이 다른 역할들이 굉장히 많은데 하여튼 대충 그런 극적인 효과를 나타내주고, 그 다음에 어떤 리듬을 하는데 전체적으로 오케스트라 리듬이 복잡할 때 팀파니 쪽에서 리듬을 꽉 잡아줘야 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어떤 한 리듬을 할 때 그럼 이게 메트로놈의 역할을 해가지고 다른 단원들이 여기를 기준으로 해서 자기 음악을 할 수 있죠. 음정이 가장 낮은 상태인데 여기서 밟아가지고 이 튜닝하는데 제일 위로 올리면 이까지 음정이 올라간다고. 그러면 필요한 음정을 그 중간에서 찾아야 되는 거죠. 근데 이게 조금만 음정이 안 맞으면 다른 악기들이 열심히 튜닝해 놓은 게 다 헛게 되는 거죠. 그래서 팀파니 튜닝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관악기, 현악기, 타악기 모두가 한데 모여 마치 하나의 악기처럼 완성되는 오케스트라에서 팀파니는 생각보다 큰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데요. 음악의 베이스라인을 형성하고 리듬의 중심을 잡는 한편 극적인 효과를 만들어내기 때문이죠. 전영수 씨는 부산시향에서 30년 가까이 그 역할을 맡았습니다. 오케스트라 연주자로 들어갔을 때는 제가 베이스 드럼도 치고 심벌도 치고 타악기를 했거든요. 했는데 우리 그 위에 그 선생님 되는 팀파니 하시는 분이 제 기억에 아마 그날 요새도 거의 있는가 모르겠는데 민방위 훈련 간다고 갑자기 가시게 돼가지고 지휘자가 얼떨결에 자네가 한번 치보게 이래서 제가 연주를 했거든요. 했는데 그게 어떻게 마음에 들었는지 앞으로 자네가 쳐 이렇게 된 거예요. 그 요새 지금 시절 같은 거 말도 안 되는 소리인데 그게 하여튼 그래가지고 시작을 했는데 하고 보니까 너무 제가 모르는 게 많은 거예요. 그래서 팀파니 공부는 교향악단 들어와서 시작했다고 봐야 될 겁니다. 아마. 네. 이거 일단 이 지금 솔도로 대충 튜닝 돼 있거든. 돼 있는데 그냥 앉지 말고 그냥 소리만 그냥 내. 그러니까 니는 지금 하면서 그냥 같이 이렇게 습관적으로 쳤잖아. 쳤는데 지금 이쪽 치 칠 때는 이게 저음이니까 네가 칠 때 벌써 이렇게 누르고 치거든. 근데 위에 하이 칠 때는 그냥 템포만 맞지. 이게 지금 소리 아티큘레이션이 틀린다고 막 그냥 던져버린다고. 팀파니가 소리 하나가 일단 잘 만들어져야 그 다음에 무슨 해결이 된다고. 그러니까 그냥 매일 그냥 도 닦는다 생각하고 앞에 서가지고 그냥 스틱 던지는 연습을 해라. 던지는 연습 3개씩.
제 선생님이라서가 아니고 정말 객관적으로 봤을 때 음악 이론으로서 되게 멋있는 분이에요. 객관적으로. 왜 배울 점은 제일 큰 거는 일단 정년하시고 어찌됐든 은퇴를 하시는 상황에서 아직도 노력하시거든요. 아직도 연습하시고. 근데 사실상 저 나이쯤 되면 편하게 살고 싶어 하고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러질 않으시더라고요. 늘 노력하고 노력하는 모습을 제자들한테 보여주고 늘 본인이 조금 더 한 발 앞서서 애들을 가르쳐 주려고 하는 게 굉장히 본받을 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매일매일 연습한다는 것 자체가 그렇게 쉽지는 않은데 선생님 시험 계실 때도 거의 매일 1등으로 출근하고 그러셨거든요. 근데 지금도 연습실 오고 이러면 제가 연습실 거의 아침 한 9시나 9시, 한 8시 그쯤 해가지고 오는 경우가 있는데 올 때마다 선생님 방에서 악기 소리 계속 나고 있어요. 네. 꾸준함과 성실함으로 쌓아온 시간들은 어느새 팀파니스트 전영수를 증명해주는 실력이 됐습니다. 모두가 인정하는 팀파니 연주자로 한 길을 걸어온 전영수 씨. 현역 시절보다 요즘 더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는데요. 물론 이제 정년하고 난 뒤에 연습 공간이 있어야 되니까 물론 그 생각을 하고 했는데 정년한 다음 날부터 그냥 매일 그냥 이쪽으로 나오죠. 제가 아무래도 리듬 악기를 했으니까 리듬에 관련된 책을 이렇게 좀 구해가지고 읽고 그 다음에 그거를 좀 이렇게 지금 정리를 하고 있는 중이죠. 제가 어릴 때는 처음 시작할 때 음악을 이 세트 드럼으로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조금 이렇게 갈증도 있고 그래서 요새는 팀파니 연습보다는 이 드럼 연습을 좀 많이 하죠. 부산시향 초창기 시절 월급이 넉넉지 않았던 상황에도 팀파니 연주를 더 잘해보겠다는 일념 하나로 주말마다 서울을 오가며 치열하게 공부했다고 합니다. 그때 너무 앞만 보고 달려와서일까요? 그저 타악기를 좋아했던 순수한 옛 시절로 돌아간 듯 드럼 치는 이 순간이 가장 행복합니다. 아 이거 비브라폰이라고 하는 악기인데 예, 실로폰처럼 생겼는데 비브라폰은 여기 이 팬이 돌아가거든요. 이 팬이 돌아가서 이 소리가 되게 아름답죠. 예, 퇴임하고 난 뒤에 구입을 해가지고 와이프한테 야단을 많이 맞았죠. 정년하고 나면 있는 악기도 팔아야 될 판에 무슨 또 악기를 또 사느냐 해가지고 연주자가 다 필수적으로 공부를 해놔야 되는 악기들이죠. 그래서 마림바라는 악기를 하게 되면 이런 철금이나 비브라폰이나 다 같이 다 할 수 있죠. 근데 이게 시스템이 조금 다르다고. 저는 음정이 있는 악기고 스네어는 리듬만 있는 악기고 그러니까 치는 타법도 조금 다르고 이 치는 저 스틱도 조금씩 다르고 타악기가 굉장히 복잡하고 뭐가 많습니다. 그냥 북친다 이게 아니고 의외로 공부해야 할 것도 신경 쓸 것도 많은 타악기는 한 번 공연이 있을 때마다 그 장소로 옮기는 일도 만만치 않은데요. 그 수고스러움을 감내하는 건 팀파니스트의 숙명이자 오케스트라 전체를 위해 꼭 필요한 일입니다. 어떤 악기들보다도 오케스트라에서 팀파니가 차지하는 비중이 크고 그 소리가 가지는 효과가 매우 이렇게 많이 오케스트라에 미치기 때문에 그 타악기가 흔들리면 실제로 오케스트라 전체가 흔들리는 거랑 똑같거든요. 그만큼 영향력이 큽니다, 타악기가. 그런 의미에서 전영수 선생님이 연주를 해주시면 매우 든든하고 편하죠. 자선 오케스트라 6호는 난치성 질환 어린이들을 돕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됐습니다. 오늘은 정기 연주회가 있는 날인데요. 이 단체를 이끌어온 중심엔 항상 전영수 씨가 있었습니다. 단원들 보는 관점에 정말 다 달라요. 이렇게 굉장히 조금 무섭고 엄하고 좀 그럴 것 같은데
굉장히 섬세하고 여성스럽고 마음이 여리고 그리고 어려운 단원들 처음에 이렇게 창단해가지고 저희들이 자선 오케스트라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음악 하는 사람들 중에서도 어려운 사람들이 많아요. 젊은 연주자들 보면 어쨌든 길을 찾아서 이렇게 만들어 줄라 하고 그러니까 아버지 같은 사람 참 음악하면서 옆에 있으면서 본받을 점이 많아요. 열정적으로 굉장히 열심히 많이 활동하고 계시죠. 이게 선생님의 그 노고가 없었더라면 아마 지금까지 유지도 하면 힘들었을 것 같아요. 많이 든든하고 이제 옆에서 항상 기둥 역할을 우리 오케스트라 자체 내에서 이제 큰 기둥 역할을 해주시니까 저희가 밑에서 같이 열심히 더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잠깐만 이리 와. 자 그거 한번 해봐. 아까 그 팔란도르. 그래서 이 왼손이 죽잖아. 얘는. 근데 자리를 요 계속 치고 있으면 이게 전달이 안 나간다. 그래서 이걸 움직여 가면서 소리를 자꾸 변화를 줘야 이게 간다고. 여기만 계속 치고 있어 볼게. 처음에 신규 때처럼 긴장이 많이 되고 그런 정도는 아닌데 이제 또 나이가 또 드니까 이제 밑에 후배들이나 제자들한테 좋은 모습을 보여야 되니까 그게 또 나름대로 또 긴장이 되죠. 평소 오케스트라가 연주하는 클래식 음악을 어렵게 느끼시는 분들도 지금 흐르고 있는 곡이죠. 조르주 비제의 오페라 카르멘에 나오는 투우사의 노래는 익숙하실 텐데요. 가만히 집중하다 보면 무대 저 뒤편에서 한시도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든든하게 베이스 리듬을 받쳐주는 팀파니 소리를 이젠 확실하게 들을 수 있을 겁니다. 제가 그 곡을 잊어버리지를 않는데 기독교 가스펠 중에 이즈라시네라는 노래가 있는데 그 노래를 치는데 그 그냥 리듬 앤 브루스 종류의 리듬인데 그 리듬을 치는데 이 떨어지는 스네어 소리 하나가 딱 떨어진대. 그 소리가 그렇게 좋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 기억에 그 곡을 하면서 펑펑 울었거든요. 드럼 그 소리가 너무 좋아서. 지금도 그거는 40년 전 이야기인데 그날 그 드럼 소리를 제가 기억을 하거든요. 근데 지금 세월이 그렇게 지났는데 그 소리를 찾아보려니까 안 나더라고. 그렇게 오랜 세월을 연습했는데 그날의 그 북소리가 안 나더라고. 한 번도 그 뒤로 제가 그 소리를 들은 적이 없어요. 그래서 참 이 예술이 정말 어렵고 멀고 갈 길이 그냥 가는 날까지 북치고 있겠죠. 그럴 것 같습니다. 40년 전 스쳐가듯 짧은 순간 가슴에 깊이 박혀버린 단 한 번의 타격감과 북의 울림. 그를 평생 팀파니스트로 살게 했습니다. 은퇴한 지금도 여전히 악기 앞에 앉아있는 시간이 행복한 전영수 씨입니다.